토토의 이야기 나라. 네 마리 흑곰.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지리산 일대의 산속에는 검은색 털을 가진 흑곰 4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흑곰들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세었을 뿐만 아니라 난폭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흑곰들은 야심한 밤이 되면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와 민가의 부엌이나 곡식 창고를 습격해 먹을 것을 훔쳐가기도 하고 울타리 안에 닭이나 토끼를 잡아가기도 했어요. 역시 사람들의 창고에는 먹을 것들이 많이 있군. 흑곰들의 민가 습격을 막아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나서보았지만 흑곰들은 힘이 센 앞발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흑곰들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검은색 털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컴컴한 밤에 이동할 때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죠. 흑곰들로 인한 피해는 점점 커져만 갔고 그 소식은 궁궐에 있는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지리산 일대에 흑곰들이 나타나 민가의 피해가 막심하다는데 정녕 막을 방도가 없는 것이냐? 임금님은 전국 방방곡곡에 흑곰을 물리치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는 방을 붙였어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냥꾼과 장사들이 흑곰을 잡기 위해 지리산 일대로 몰려들었죠. 그렇지만 그 누구도 흑곰을 당해낼 수는 없었어요. 흑곰들은 낮에는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어둠을 틈타 민가로 내려오곤 했는데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 사냥꾼들이 활을 겨냥하기도 어려웠고 가까운 곳에서 몽둥이로 때려잡으려 해도 힘이 센 흑곰에게 오히려 당하기 일쑤였어요.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장사들도 힘으로는 흑곰 한 마리도 당해낼 수가 없었죠. 흥! 누가 감히 이 흑곰님에게 도전을 한단 말이냐?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세고 영리한지 모른다니까요. 흑곰들은 그런 인간들을 비웃었어요. 흑곰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물리친 흑곰들은 더욱 기세 등등해서 더욱 자주 민가를 습격했죠. 흑곰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도 늘어만 갔어요. 이거 참 큰일이군. 흑곰들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겠어. 임금님의 시름도 나날이 깊어만 갔어요. 흑곰들 때문에 임금님마저 몸져 누우셨다는 이야기는 강원도 산골에 살던 꼬마 장사에게도 전해졌죠. 태어날 때부터 설악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 꼬마 장사는 커다란 소나무도 뿌리채 뽑아낼 만큼 힘도 세었을 뿐 아니라 신동이라 불릴 만큼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였어요. 꼬마 장사는 임금님이 사는 궁궐로 갔죠. 제가 흑곰들을 물리치겠습니다. 어린 내가 정말 흑곰들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 네, 다만 제게 꿀 한 항아리와 밀가루 한 포대, 기름 한 말과 부싯돌 주십시오. 자신만만한 꼬마 장사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꼬마 장사가 달라는 것을 모두 주었어요. 그리고 꼬마 장사는 흑곰들이 자주 나타난다는 지리산의 마을로 갔죠. 마을 사람들은 조그마한 꼬마 장사가 혼자서 흑곰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니 처음엔 콧방귀만을 낄 뿐이었어요. 그렇지만 꼬마 장사는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자신이 하라는 대로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제가 지시한 대로만 해주세요. 꼬마 장사는 날이 저물자 곰들이 자주 내려오는 길목으로 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첫 번째 곰이 내려오는 것이 보이자 꿀 항아리를 던져 곰의 몸에 꿀을 발랐어요.
하늘에서 맛있는 꿀단지가 떨어지네. 오늘은 운이 좋은걸? 첫 번째 곰은 몸에 뿌려진 꿀을 핥아먹으며 즐거워했죠. 그런데 그 순간 꼬마 장사는 밀가루 포대에서 밀가루를 꺼내 곰에게 뿌렸어요. 그러자 첫 번째 곰은 온통 흰 가루로 뒤덮이고 말았죠. 끈끈한 꿀이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밀가루를 뒤집어 쓴 첫 번째 곰은 하얀색 밀가루를 털어낼 수도 없었어요. 지금이에요. 빨리 활 쏘세요. 꼬마 장사의 신호에 따라 마을 사람들과 사냥꾼들은 하얀 곰을 향해 일제히 활을 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까만 털로 뒤덮여서 보이지 않았지만 하얀 밀가루를 뒤집어 쓴 곰은 깜깜한 밤중에도 좋은 표적이 될 수 있었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흑곰, 아니, 백곰 살려! 엉덩이에 활을 맞은 첫 번째 곰은 걸음아 나 살려라를 외치며 북쪽을 향해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선가 곰 친구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지? 한번 내려가 볼까? 첫 번째 곰이 도망가는 소리를 들은 두 번째 곰이 어슬렁거리며 마을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꼬마 장사는 꿀을 붓고 밀가루를 뿌렸지만 꿀과 밀가루가 부족한 탓에 둘째 곰은 얼굴과 몸통의 일부에만 밀가루가 묻게 되었죠. 그때 마침 가장 힘이 센 두목격의 세 번째 곰이 산에서 내려왔어요. 너는 누구냐? 덩치는 곰 같은데 하얀 얼굴과 하얀 몸이라니 썩 물러가지 못할까? 여기는 우리 흑검들의 구역이란 말이다. 세 번째 곰은 하얀 밀가루로 얼굴이 뒤덮인 두 번째 곰을 알아보지 못하고 으르렁대며 쫓아내려 했어요. 아니야. 나도 흑곰이라고. 뭐야? 이젠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어서 물러가지 못할까? 에잇! 두 번째 곰을 알아보지 못한 세 번째 곰은 주먹을 휘둘러 두 번째 곰의 눈을 내리쳤어요. 두 번째 곰의 눈은 새까맣게 멍이 들었죠. 두 번째 곰은 세 번째 곰이 달려들자 더 긴 설명도 하지 못한 채 세 번째 곰에게 쫓기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 친구 곰들은 모두 어디를 간 거지? 가장 덩치가 큰 세 번째 곰은 다른 흑곰 친구들을 찾다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다시 마을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길 모퉁이를 지키고 있는 꼬마 장사가 있는 쪽으로 다가섰죠. 웬 주무래기 녀석이 겁도 없이 앞을 막고 있는 거야? 어서 썩 비켜나지 못할까? 세 번째 흑곰은 조그마한 꼬마 장사를 무시한 채 마을로 내려가려고 꼬마 장사 옆을 지나쳐가고 있었어요. 꼬마 장사는 나무 위에 숨겨놓은 기름 한 말을 모두 곰의 머리 위로 내리부었죠. 아니, 이게 뭐야? 바로 그 순간 꼬마 장사는 가슴속에 감추어둔 부싯돌을 꺼내 불을 붙였어요. 부싯돌의 불씨는 기름으로 뒤덮인 세 번째 곰의 털에 금세 옮겨 붙고 말았죠. 아이고 뜨거워. 흑곰 살려! 세 번째 곰은 온 몸에 불이 붙은 채 꼬마 장사를 피해 멀리 주랭랑을 치고 말았어요. 곰 세 마리가 모두 꼬마 장사에게 당하는 것을 지켜본 네 번째 흑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죠. 가장 힘이 약하고 체구가 작았던 네 번째 곰은 꼬마 장사에게 덤비는 대신 두 발을 싹싹 빌며 간청했어요. 꼬마 장사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민가에 내려가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을 테니 이 산에서만 살게 해 주십시오. 네 번째 흑곰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어요. 마음이 넓은 꼬마 장사는 홀로 남은 네 번째 곰만큼은 용서를 해주기로 했죠.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꼬마 장사는 네 번째 흑곰을 용서해주는 대신 다시는 민가에 내려와 피해를 주지 않도록 표식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꼬마 장사는 꿀과 밀가루를 구해와 네 번째 곰의 가슴에 반달 모양의 표시를 그려 넣었죠. 이렇게 하면 밤에도 잘 보일 거야.
검은 털로만 뒤덮여 있으면 밤에 보이지 않아 마을로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가슴에 하얀 표시를 해두었으므로 네 번째 곰은 밤에도 함부로 마을로 내려오지 못하게 된 것이었죠. 내 덕에 곰들이 모두 물러갔구나. 과연 똑똑한 아이로군. 임금님은 4마리의 흑곰을 물리친 꼬마 장사에게 큰 벼슬과 상을 내렸다고 해요. 가슴에 반달 모양의 하얀 표식을 가진 곰은 지금도 지리산 일대에 반달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다른 곰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하얀 밀가루를 뒤집어 쓴 첫 번째 곰은 몸을 피할 곳을 찾아 북쪽으로 올라가다 하얀 눈으로 덮인 곳에 정착을 한 북극곰이 되었고, 밀가루를 얼굴에 뒤집어 썼다가 세 번째 곰에게 눈을 얻어맞은 두 번째 곰은 중국으로 도망쳐 판다곰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불이 붙어 온몸이 새빨갛게 그을린 세 번째 곰은 지금의 러시아 지방으로 도망쳐 붉은색 불곰이 되었답니다.